그걸 보고 있다고. 여의도는 그런 곳입니다. 네. 봐서 야 강한데 저기가 되는 집이네. 그럼 국민의힘부터 쫙 몰려가는 거예요. 민주당도 경계할 수밖에 없고 야 우리 큰일 났는데. 근데 봤더니 에이 별거 아니구만. 마키아벨리 군주론 조롱거리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에서 단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왜? 여론조사는 숫자에 불과하거든요. 민주당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는 거를 나는 강력한 주자고 나는 윤석열 총장뿐만 아니라 정치인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로서도 이 성공할 수 있는 비루트가 있다라는 걸 보여줘야 된다. 네. 근데 어제가 첫 무대였는데 그러기엔 조금 아마 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도 하고 약간 물음표를 가져 보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윤석열 전 총장의 참모라면 어제 판 그렇게 안 짰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저도 지금까지 인턴 활동 이 확인서를 많이 끊어줬어요. 저 역시요. 도장 많이 찍어줬습니다. 네. 당연히 제 도장 아니죠. 회사 도장이죠. 제가 어떻게 찍어줬나 봤더니 그래도 그 친구들은 짧으면 2달, 최소한 몇 달 이상을 매일 방송국에 나오긴 나와요. 매일 출근을 하긴 해요. 나와서 방송 현장을 보고 그다음 뭐 팀 회의까지는 안 오지만 어쨌든 참관하고 뭐 가끔씩 제가 시키는 것도 있고 이런 식으로 활동을 정기적으로 하긴 하거든요. 아 근데 그러면 기준이- 딱 그것만 정확하게 적어줘야 된다는 거. 지금 이 판례대로라면 약간이라도 그 사실관계와 다르게 적으면 허위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써먹으면 업무 방해가 된다는 거잖아요. 좋습니다. 막 그런 것들을 기준을 세우기 위해서 기소를 했다면 앞으로 우리나라 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꾸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는 최강욱이기 때문에 현 정부의 실세고 이 사람 건드리면 검찰이 유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되지 않을 수 없거든요. 제가 찾아보니까 부산지방법원에도 인턴을 했더라고 2010 몇 년에. 그 조국 전 장관 아들이. 예, 아니요. 그 인턴십 운영했는데 네. 다 10시간 끊어줬어요. 10시간 안 했다는 거에 제가 뭘 걸겠습니다. 10시간 하지 알겠어요. 않았을 겁니다. 우리 집 인턴 10시간 하는 사람 있습니까? 한 2, 3분 해도 10시간 적어주고 다 그래 적잖아요. 그래 그게 잘했다는 건 전 절대 아니에요. 그 도덕적인 부분하고 법적인 부분을 구별을 해주는 게 검찰의 역할이 아닌가. 네, 이제 기사 특공대. 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관련해서 우리 김준호 변호사의 의견 듣고 끝내겠습니다. 송영길 대표가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 제가 볼 때 민주당 지도부와 삼성의 공감대만 높아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렇게 정리를 네, 한다. 이해할 수 없고 그래서 이럴 때 보면 역시 민주당은 보수 정당이구나 이런 생각이 일단 들고요. 이제 이게 시사특공대. 내가 가만 안 있을 거야. 응? 법대로 할 거야, 법대로. 시사특공대 목요일 2부 3부 한번 법대로 한번 해보려니까 오늘 용호상백 아비규환 50보 100보 난영 난제 무간지옥이에요. 난리브루스 법률 코너 법대로 해. 항상 이 밝고 건강한 몸과 정신을 유지하는 분이죠. 박지훈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지훈입니다. 신뢰감 있는 이 목소리. 박지훈 변호사님 이렇게 막 과음하고 이런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술을 참 조절하죠 항상. 잘 조절하네. 네. 알겠습니다. 저 질문. 네. 알코올릭일 때나 노알코올릭 때 어느 때가 하루에 시간이 길어요? 하루의 시간이 길다. 말하기 좀 곤란하네요. 말하기 좀 곤란해요. 거부권이 있으니까요. 네. 자, 김준호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표정이 썩 그렇게 밝아 보이진 않습니다. 네, 요즘 컨디션 관리를 좀 잘 못하고 있는 아마추어적인 김준호 변호사입니다. 아니야. 지금 우리 김준호 변호사님께서 위경련을 앓고 계신 상황인데 제가 위경련 정말 많이 해봐서 아는데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지금도 위경련이에요? 네, 어제 갑자기 발병해서 큰일 났네. 하루 이상 가거든요. 네. 막 속이 다 꼬이는 듯한 느낌이에요. 근데 어떻게 방송 안 빠지고 그래서 제가 어제 병원을 3군데를 갔어요. 방송하려고? 수액 맞고 침 맞고 다시 밤에 응급실 가서 수액 맞고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진정하려고 막 하는데. 제가 위경련과 요로 결석을 함께 겪은 분을 한 분 알거든요. 박지훈 변호사 잘 아는 그 개그우먼 안선영 씨가 둘 다 겪어본 사람인데 물어봤어요. 나는 요로 결석은 안 해봤는데 요로 결석이 엄청 아프다 그러는데 내가 겪은 고통 중에 제일 아픈 게 위경련이었다. 네. 둘 다 해봤으니까 너는 둘 중에 어느 게 아프냐 했더니 안선영 씨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요로 결석에 비교한다면 위경련은 휘파람이지. 요로 결석이 그만큼 고통스럽다는 얘기죠. 자, TH 김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 남는 커피 쿠폰 있으면 좀 주고 그래요. 그럼 제게 아니고요? 왜 하루 2개씩 줍니까? 커피 쿠폰을 그리고 한 번에. 저는 그냥 하라 그래도 된다고 그러던데?
누가 저 정한성 PD가 그래요? 아, 마음대로 해. 마음대로 그냥. 야, 이거 주어진 권한의 범위 내에서 쓰는 거니까 권한 남용. 이 러브 FM 큰일입니다. 네. PD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네. 근데 저는 뭐 CP가 안 하면 안 해요. 저는 저 권력이 약하기 때문에 높은 사람 말 잘 들어. 장수의 비결이 지게. 일단 이제 PD와 팀장이 좀 갈등이 빚을 지은 상황입니다. 지금 법무부랑 검찰도 지금 갈등을 빚고 있잖아. 자, 사실 이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게 김호수 검찰총장이 이제 들어가면서 뭐 속된 말로 이 밖에서 편히 하는 얘기로 같은 편이니까 이제 뭐 또 대립하고 이런 건 없겠지 술술 되겠지 했는데 의외로 견해차가 있는 것 같고 보여요. 일성이 그거였거든요. 검찰 조직 내 안정을 꼭 하겠다라고 했고 네. 인사하고 동시에 같이 나왔던 게 직제 개편입니다. 핵심은 그거예요. 형사부는 지방검찰청의 지청의 형사부는 그냥 형사사건만 한다. 네. 공소제기만 한다. 그래서 만약에 직접 수사를 하려면 소위 말하는 특수수사죠. 네. 그걸 하려면 검찰총장이나 법무부 장관 승인을 받도록 하는 그 직제 개편에 대해서 상당히 검찰 내에서 반발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법무부 장관과 의견이 좀 좁혀지지 않았다가 최근 보도에 따르면 의견을 좀 좁혔기 때문에 아마 지청이나 지검의 반부패부라든지 이런 것들 좀 더 주는 방향을 뭐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법조인이 아닌 일반 국민들의 상식으로 느끼기에는 이게 그 수사권 기소권 분리하는 어떤 뭐 한 스텝이 아닌가. 그리고 그렇죠. 짚고 그 다음에 이제 완성 단계로 가지 않을까 싶은데 김태현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검찰 뭐 수사하지 말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잘 좋은 의견 잘 들었습니다. 아니 왜냐면 대충 얘기하지 마시고요. 아니 맞잖아. 그 직제 개편은 그거잖아요. 결국에는 직접 수사를 좀 피해라 가능한 하지 말라는 거죠. 직접 수사는 특수부만 하라. 반부패부만 하라. 줄여놨잖아요.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특수부를 줄여서 특수부를 줄이고 일반 형사부 위주로 돌렸는데 일본 형사부의 수사권도 줄여놓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네. 왜냐하면 형사도는법 보면 뭐 천원적 조항이긴 하지만 검사는 범죄 혐의 발견되면 수사해야 한다 이렇게 써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승인받게 한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그럼 뭐 수사 하나 할 때마다 검찰총장 장관 승인받으라는 거나 마찬가지. 지방지청은 번거로워지죠. 형사소송법 어긋나는 거로 있고 그러면 그게 실질적으로 장관이 원래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나눠놨을 때는 이 검찰이라는 기관이 행정부 소속이긴 하니까 법무부 장관이 있지만 준사법기관이고 수사기관이니까 정치 권력으로부터 조금 간섭을 피하기 위해서 법무부 장관이 총장만 지휘라는 거지 일선청을 전해서 이제 이거 덮어 이거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수사하면 장관님 수사해도 되겠습니까? 하지 마. 안 하는 거잖아요.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장관이 일선 수사에 개입하라는 얘기는 마찬가지인데 그럼 검찰 쪽발 어긋나는 거거든요. 이거 위법 소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김호수 총장도 이걸 반대했던 거고 대검 부장도 주세요. 보세요. 이번 대검 부장들 중에서 정부와 각을 세운 인사 있습니까? 없습니다. 실제로 다 정부와 그래도 뭐 친정부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지만 정부와 각을 세우지 않았던 사람은 대검 부장들이라고요. 거기서 회의에서 이걸 안 됩니다 얘기했던 거를 이거 검찰이 뭐 자기들 뭐 권한 뺏기지 않기 위한 조직이 기준이다 이렇게 볼 수 없는 거죠. 현행법에 어긋나는 측면이 있는데 당연히 문제 삼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김준일 저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저도 큰 차이는 없고 이거는 조금 무리한 안 같아요. 네, 근데 다음 스텝이 근데 민주당이 불명료한 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하. 이른바 중수청 설치 논의라는 그러니까 뭐 아니면 도식의 그러니까 검경 수사권 조정 개혁의 다음 스텝은 분명히 있어야 되거든요. 로드맵이 있어야 되는데 로드맵은 되게 약간 좀 너무 급격하거나 극단적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아니어서 하나하나씩 좀 갔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6대 범죄 현재 검찰이 직수를 할 수 있는 6대 범죄 중에 제일 먼저 검찰에서 떼야 되고 도무지 검찰의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 건지 전 항상 의문인 그 공직선거법 범죄. 이건 왜? 근데 검찰 쪽 얘기는 이게 공직선거법이 공소시효가 6개월이어가지고 경찰에서 뭉개다가 검찰로 넘어오면 그 공소 시점을 놓칠 수가 있다. 이런 이제 이게 첫 번째 일성이거든요. 국회에서는 6개월 넘어가면 또 이제 자신들의 그 어떤 목줄이 잠기니까 네. 입법 개정을 1년을 안 해주겠죠. 이게 좀 약간 딜레마 같은 상황인데 어쨌든 그런 문제 때문에 저는 이거는 경찰에서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나? 공직선거법 수사가 그렇게 어렵나? 좀 짧게만요. 이게 우리가 검찰개혁 얘기를 하잖아요. 큰 틀에서 하나는 공수처고 큰 틀에서 하나는 검경수사권 조정입니다. 양대산맥이죠. 예, 양대산맥이고 공수처는 얘기는 뭐 할 건 아니고요. 이 상황에서. 그럼 검사는 기소를 하고 경찰은 수사를 하라라는 게 큰 틀인데 그렇게 하기에는 아직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중간적인 걸 택한 거예요. 그중에 6개 범죄 자체는 검찰이 하자.
큰 틀에서는 수사는 경찰 하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법 안에서 지금 조직을 개편하는 겁니다. 형사부에서는 뭘 할 거며 반부패는 뭐 할 거며 그 얘기가 지금 오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요. 뭐가 크게 잘못됐다고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보면 검찰 개혁 한다고 하는데 네. 그 목적이 뭐예요? 검찰 힘이 너무 세니까 분리시키자는 거거든요. 이재희 PD가 힘이 너무 많이 가지고 있으면 남용할 수 있으니 그걸 여러 PD한테 나누자라는 거잖아요. 그죠? 수사권이라는 기능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없어요? 수사해야 되는데. 해야죠. 근데 한 기관이 수사권, 기소권 다 가지면 안 되니까 특히 수사권은 문제인 거지. 뭐 기소권은 그렇다 치고 네. 수사권을 검찰에 다 가지면 안 되니까 그걸 여기로 나누자는 겁니다. 그럼 지금 이 수사권은 대부분 어디로 갔어요? 뭐 공수처는 뭐 얼마 적은 예외로 하고 거의 대상 경찰로 자체가 가는 거라고요. 경찰로가 많이 가죠. 그죠? 그럼 검찰이 힘이 축소되는 대신에 누구 힘이 세져요? 경찰 힘이 세죠. 경찰 힘이 세지죠. 경찰에 대한 통제 됐나요 지금? 안 됩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미국은 이제 연방 경찰이랑 주로 나눠 있는데 지금은 우리나라가 자치 경찰이랑 뭐 국가 경찰 나눈다는 거잖아요. 형식상만 자치 경찰 됐지 실질적으로 자치 경찰 자치적으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아니라고요. 다 중앙 서울 경찰청 산하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고요. 경찰 통제가 되냐? 예를 들어 얼마 전에 이용구 전 차관 문제 있잖아요. 네. 그것도 결국 경찰 수사 잘못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무슨 뭐 일각에서 뭐 꼬리 자르기다 뭐 어쩌고 그런데 그건 변론을 하더라도 잘못한 거잖아. 국민 여러분들이 청취자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데 내 인생이랑 가장 밀접한 게 경찰인가 검찰입니까? 당연히 경찰이죠. 검찰 가면 잘 없어요. 평생 검찰청 한번 안 들어간 사람은 대다수입니다. 경찰은요? 아닙니다. 항상 우리 생활에 밀접한 게 경찰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뭐 조국 전 장관을 뭐 수사하네, 뭐 가족이 어떻게 되네, 윤석열 전 총장이 어떻게 되네, 이주영 부회장이 어떻게 되네, 정의를 단죄해야 되네. 그건 우리 그냥 가슴 속에 시원하게 풀리는 것뿐이지 내 생활에는 상관없습니다. 조국 전 장관 일가가 어떻게 되든 이주영 부회장 어떻게 되든 윤석열 총장 전 총장 일가가 어떻게 되든 저랑 상관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생활랑 관련 있는 거 경찰이라고요. 근데 현 정부 들어와서 검찰의 기능을 고소를 경찰을 가져줘서 경찰의 권력은 세졌는데 경찰은 통제가 잘 되고 있고 경찰의 기능은 분산이 아닙니다. 근데 계속 문제 생기죠. 네.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계속 문제는 아니고. 국민하고 제일 관련 있는 건 경찰이다. 결국은 수사권이라는 거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누구한테 배분하는 게 공권력이라는 게 다 네, 수사권의 네. 공권력 중에 하나 수사권이거든요. 국가의 효율적 배분인 부분이에요. 검찰이 잘했으면 뭐 다른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검찰이 잘했으면 그걸 굳이 줄 이유는 없던 거죠, 사실은. 경찰에 대한 통제는 이제 하나는 수사 지휘와 관련돼서 어떻게 검찰이 이제 할 거냐라는 건데 이제 그게 그전과 달리 좀 끊겼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아예 독일식처럼 해가지고 지휘만 하고 수사는 전부 경찰이 하는데 지휘권을 확보하게 해줘야 되는데 지금은 수사권 일부 주고 지휘권도 살짝 줄어졌어요. 그러니까 네. 뭐 이렇게 이두저도 아니다, 족보에 없는 아니다 이제 이게 비판이긴 한데 사실은 원래도 소위 얘기하는 일반 사건에서 그렇게까지 열심히 안 들여다봤다는 견해가 있으신 분들도 있고 지휘관이 있을 때도 네, 어떤 분들은 꼼꼼한 성격이 그래도 내 이름 걸고 나가는 거니까 그래도 하나하나 서류 다 보다가 요즘은 불송치 결정이라고 경찰에서 올라오면 크게 신경 안 쓰거나 옛날에 이제 오타 비문도 다 봐줬는데 요즘 오타를 그대로 넘어간다는 얘기도 검사들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게 어쨌든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뭐 영장 청구권이든 이런 것들에서 검사의 지휘권은 일정 정도 살아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인사나 뭐 경찰 행정과 관련돼서 권한을 나누는 건데 자치경찰 이제 실시하는 걸로 가고 있고 정보경찰 문제라든가 경찰위원회 실질화 문제라든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 걱정과 우려는 TH김 변호사님 말씀 맞고, 네. 네, 맞고. 동의합니다. 근데 뭐 100% 검찰 개혁도 진행 중이고 경찰 개혁도 진행 중인 거죠. 그렇죠. 경찰이 근데 훨씬 인구가 많기 때문에 잘못한 사건 사고도 훨씬 많습니다. 검사는 뭐 2,300명인데 건수로 비교할 수 없죠. 비교할 수가 없죠. 비율로 봐야 되는 문제가 좀 있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얘기 해보겠습니다. 자, 윤석열 전 총장 아직 뭐 본인이 뭐 대선 행보에 대해서 이 밝힌 바가 없으니 뭐 입은 그냥 하나 아직은 뗐더라고요. 슬쩍 뭐 목소리 들려줬어요. 예, 입만 뗐어요. 예, 네. 왜 또 그렇게 얄밉게 성적을 잘합니까? 그렇게 하니까. 예. 본인은 오늘부로 검찰총장을 사직하려 합니다. 비싸네요. 네, 이렇게 좀 하이톤이시죠. 제가 뭐합니까? 예, 아니. 그 이세돌 구단이에요. 제가 불계승으로 알바구를. 네. 오늘 윤석열 전 총장이 제기한 행정소송 첫 재판이 열리는데 우리 청취자들이 이 복잡해서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개요를 아주 말짱한 정신이신 우리 박지훈 변호사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 추미애 장관이었었어요. 법무부 장관을 하면서 당시 이 윤석열 전 총장이 검찰총장 시절에 판사 사찰 부분
그리고 이 특히 채널 A 수사 관련돼서 이 수사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직무 배제하고 그때 당시 결과는 정직 2개월이 나왔었어요. 정직 2개월. 그 정직 2개월 부분이 지금 잘못됐다. 절차가 잘못됐다라고 행정소송을 걸었는데 요거에 대해서 지금 재판이 오늘 2시부터 열리나요? 열립니다. 예. 그래요. 뭐 중요하지 않은 사건은 없다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미 그 우리 시민들 기억에서는 많이 지워진 또 사건이기도 하고 아까 김태현 변호사가 말한 것처럼 그게 나랑 뭔 상관이야 싶은 그런 또 사안이기도 합니다. 이제 뭐 뉴스거리도 안 되죠 뭐. 나 그냥 이거 그냥 끝났으면 소치하고 끝나지. 사실 근데 이건 왜냐면 사실은 소의 이익이라는 게 소익이 있거든요. 없잖아요 지금. 이게 좀 어려운 얘기인데 소송을 제기해서 얻을 이익이 있어야 소송이 그러게요. 성립합니다. 근데 지금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총장에서. 그래서 사실은 본인이 취하하거나 재판부가 뭐 하지 말라면 안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소의 이익은 있다고 봅니다. 어떤 이익이 있죠? 본인이 이제 사실은 이게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절차적 부분도 뭐 문제가 됐고 불명예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아마 끝까지 다툴 거라고 생각이 명예 듭니다. 때문에? 네. 워낙 부자라서 뭐 2달치 임금과 관련된 문제나 그거 공무원 연금 계산이 달라지는 부분에서 신경 쓰지는 않으시겠죠. 저 같으면 신경 쓰는데. 동정표는 충분히 받았으니까 김준일 변호사 다른 유권자들을 공략합시다 우리.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윤석열 전 총장은 아까 우리 박지원 변호사가 뭐 성대모사도 했지만 어제 그 우당 이회영 선생 기념관 개관식에 참석해서 뭐 다들 예상했던 정도 이상의 발언은 안 나왔던 것 같아요. 함구했던 것도 있고 노코멘트가 많았습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어떻게 봤습니까? 제 의견을 원하시나요? 네. 제일 궁금해요. 제가 윤석열 전 총장의 지금 핵심 참모다라고 가정을 하면 저는 어떻게 판 그렇게 안 짰죠. 저보고 저러면. 참모 아니었어요? 무슨 소리입니까 제가. 밀려났답니다. 에? 왜 이러십니까? 고려하고 있다는 얘기가. 에? 아니 저는 저라면 그렇게 안 짰을 거예요 판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라면 어제 이제 가면 일단 사람들이 첫 공식 행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릴 게 작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공보팀이나 이런 팀들이 정리를 했어야 돼. 예를 들어서 그게 무슨 의전 이런 게 아니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왜냐면 다른 어떤 행사니까 와서 여기서 무슨 질문 질의응답 받겠습니다. 그다음에 끝나고 간단한 기자회견이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 판에 짰어야 되는 거고 네. 형식상 그리고 메시지도 누군 어떤 기자든지 정치 재선 출마하실 겁니까? 국민의 입당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는 거 물을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에 대한 명백한 메시지를 줬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전략상 아직 국민의힘 전당대회도 안 끝났으니까 입당 얘기를 밝히는 거는 적절하지 않고 먼저 나가서 좋을 거 뭐 있어? 옛날에 안철수 전 대표도 100일 전에 출마 선언했는데 우리도 좀 시간 더 가지는 게 맞아라고 전략무적으로 판단이 됐다면 어제 안 갔어야죠. 왜? 안 가도 되는 자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5.18 기념식, 현충일 기념행사, 8.15 행사 이런 어떤 정부의 공식 행사는 본인이 가야 되겠다가 생각이 되면 메시지가 준비 안 돼도 가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당 선생 기념관 중요하죠. 우당 선생 훌륭하신 분이시죠. 꼭 가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 안 간다고 하면 그 행사 있는지도 모르는 행사잖아요. 서울시 주관 행사긴 하지만. 그러면 거기서 나올 질문들에 대한 명백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 첫 번째 등장이니까 확 이목을 끌 수 있는 강한 메시지를 냈어야 되는 거고 그것이 지금 내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됐으면 안 갔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아직 가지 말라고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많이 공감하는데 네, 그런 게 그쪽에서. 컸던 것 같아요. 자맹하고 공부하고 전언을 계속했습니다. 여기까지 네. 전달하고 제3자를 통해서 전달했는데 그게 너무 오래 되니까 보수 신문에서도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 조선일보에서 맞아 그런 얘기 조선일보, 나오더라고요. 중앙일보.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당황했을 것 같아요. 의원을 자맹하면 좋아할 것 같았는데 상당히 필요하고 그러니까 이도 저도 안 한 상황에서 뭔가 선택한 거 얼굴은 보여줘야 되고 전언하지 않고 직접 입을 떼야 되는데 준비는 그렇게 안 돼 있고 그 상황에서 저도 뭐 이 우당 기념관에 뭐 이유는 있더라고요. 친구가 뭐 손자라고 하긴 하더라고요. 뭐 그러니까 이회영 선생님 인연이 있긴 그러니까 하더라고. 이제 이게 윤석열 총장 친구가 이제 이철우 교수님이거든요. 그렇죠. 연세대학교. 이철우 교수님 이제 아버님 이종찬 전 국정원장이고 네. 이게 올라가면 이제 이회영 우당 선생. 선생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철우 교수는 이제 사촌형이 아니라 삼촌이
이종걸 의원이 되는 거 하여튼 그래요. 그 집안입니다. 이시영, 이회영 영재 그 사촌 집안입니다. 고조가 되는 거죠. 사촌 그러니까 이게 그쪽이죠. 네, 그쪽이죠. 예.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간 거고 그 전부터 계속 교감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큰 생각 없이 간 거 같은데. 여기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처음으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리였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대선 얘기도 안 하고 입당 얘기도 안 하고 선거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목소리만 들었어요. 염려하고 걱정하고 기대 뭐 이 얘기만 했는데 그러니까 그 얘기가 지금 저도 김태현 변호사 말하고 공감을 하면서도 너무 상황이 조금 더 자명했다가 안 되겠다는 약간, 판단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약간 너무 길었다. 네, 길었다. 2012년 안철수를 본 듯하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잘 하셔야 그 됩니다. 당시 별명이 간철수 아니에요? 아니, 아니요. 안철수의 그거 생각은 항상 아무도 모른다. 이런 거예요. 좀 어려운 좀 하게 되면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지만 마키아벨리 군주론을 보면 아 어렵다. 나왔다 군주가 제일 위험한 군주가 조롱거리가 되는 경우라고 나오잖아요. 놀림받는 군주. 놀림받는 그래서는 안 군주. 된다라고. 그러니까 제가 윤석열 총장 놀림받는 얘기는 당연히 아닌데 윤석열 총장은 지금 일부 여론조사 따르면 이재명 전 지사하고 1대1 대결하다도 10% 이상 벌리는 강력한 여론조사가 나와요. 네. 그리고 아직 장단점 보여준 적이 없어요. 장점은 이제 뭐 공정 이런 거 보여주긴 했는데 정치인으로서 그러면 민주당에서도 마찬가지고 국민의힘 내부도 지켜보고 있을 거라고요. 첫 번째 행보가 어떤 메시지를 나오고 본격적인 정치 선언을 했을 때 어떤 행보가 준비된 행보를 하느냐 아니면 예전에 반기문 전 총장처럼 MB양하고 지하철 몇 번 타다가 이제 많은 그걸 거. 보고 있다고요. 여의도는 그런 곳입니다. 네. 봐서 야 강한데 저기가 되는 집이네 그럼 국민의힘부터 쫙 몰려가는 거예요. 민주당도 경계할 수밖에 없고 야 우리 큰일 났는데 근데 봤더니 에이 별거 아니구만 마키아벨리 군주론 조롱거리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에서 단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왜 여론조사는 숫자에 불과하거든요. 민주당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는 거를 나는 강력한 주자고 나는 윤석열 총장뿐만 아니라 정치인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로서도 이 성공할 수 있는 비루트가 있다라는 걸 보여줘야 된다. 네. 근데 어제가 첫 무대였는데 그러기엔 조금 아마 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도 하고 약간 물음표를 가져 보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윤석열 전 총장의 참모라면 어제 판 그렇게 안 짰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유난히 오늘따라 문자를 많이 쓰네요. 마키아벨리 좋아요. 비루트 좋아요. 왜 그래요? 안 어울리게 한 대로 TH 하세요. game from America. 아, 그렇죠. 저는 지금이라도 우리 김태현 TH가 좀 윤석열 캠프 쪽으로 좀 가셔도 뭔 누가 소리예요? 정치적으로 누가 뭔 합니까? 소리예요? 왜 그러세요, 이 정수 사람? 그 자리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어? 그 와중에? 그럼 야, 저도 무서운 그런 기회가 양반이네. 오나요? 예. 그 자리를 보고 있다 지금. 우리는 표준말만 해요. 표준말. 포준말요? 그렇지 않고 자, 윤석열 전 총장이 만약 잭디가 그 전략 참모라면 저도 하나가 있는데 아이고 시간이 다 됐네. 궁금한데. 그거는 저 광고 듣고 와서 아주 한번. 궁금한데 광고 듣고 들어야 되겠죠? 비단 주머니 하나 열어보겠습니다. 제가. 궁금해라. 잠깐만 있어봐요. 이제 스타트 공대 듣고 있으니까요 지금. 네, 이제 스타트 공대 지금 뭐 이 위경련을 참고 방송에 임하고 계신 우리 투혼의 김준호 변호사 그리고 푸준말만 구사하는 우리 박준 변호사 가장 쉬워요. 네. 포준말이요. 시사계 비루투서 우리 김태현 변호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우리 김태현 변호사님도 그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내가 참모라면 이렇게 하겠다라고 전략을 주셨는데 저도 비단 보따리 조그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아 궁금해요. 보따리까지는 아니고 주머니 정도 비단 주머니 주머니 하나. 열어보겠습니다. 이혼 뭐 이런 건 아니죠. 열어봤어요. 저는 그 생각을 해요. 시사 프로그램에서 느낀 거는 결국 이게 마치 그 정리식 펀드처럼 정치라는 것도 이 작은 단점들을 계속 수정 보완하고 그다음 자기 좋은 이미지를 계속 불려나가고 이 것들이 총 이렇게 쌓이는 거거든요. 그렇죠. 생각해 보면 윤석열 전 총장이 최근 들어서 제일 마이너스였다고 제가 생각하는 건 장모의 그 의혹 관련해서 전해진 발언. 10원짜리. 이게 사실은 제일 구체적으로 뭔가 잘못된 확실히 잘못되는 거니까 만약 이 자리에서 굳이 딴 거 두루뭉실하게 얘기를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질문이 나오잖아요. 나왔을 때 자기 입으로 얘기하는 건 처음이니까 재판 결과를 지켜보고 제가 냉정하게 판단해 보도록 하겠다라는 식으로 좋네요. 얘기해 줬으면 그거 하나만 건져서도 100점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질문했을 때 그거 내가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요거 한 마디만 하는 것도. 그렇죠. 아니면 차라리 얘기를 안 했다고 얘기하거나 안 부정을 하죠. 하거나. 누가 그러면은 저는 그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전원이 조금 되는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라고 하든가. 근데 그 부분은 오늘 아침 보도를 보면 정진석 의원이 해명을 했더라고요. 정진석 의원이. 내가 와전 잘못 전달했다고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제가 아마 지난주에도 그 얘기 했었잖아요. 그건 정유석 의원이 얘기 잘못한 거라고. 그러니까 네, 근데 뭐 어제 와전인지 와전으로 변신시켰는지는 알 수 없지만 잘 하셨네요. 어쨌든 간에 자 0190대원 TH 김과 잭디랑 언제 콜라보 하나요? 일단 그 사석에서 뭐 내일 모처에서 작은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킨 그런 모임을 가질 예정인데 그거 한번 해보고요. 4523님 대운 우리 김준호 변호사 걱정하면서 약 잘 챙겨 드리라고 책임감 있는 모습에 반했다고. 아유 감사합니다. 그래요. 이 좋은 모습들 많이 기억해 주시고요. 다른 얘기 해보겠습니다. 이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돼서 10명 이상 12명 이렇게 나와가지고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을 강력하게 권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확히 현재 상황 이런 것 같고요. 지도부의 주체에 대해서 뭐 예상을 뛰어넘는 강한 조치였다는 말도 있고 어차피 돌아오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또 얘기도 있는데 박지훈 변호사 어떻게 봤습니까? 일단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에 뭐 가타부타 따지지를 않았었어요. 그 지도부에서 뭐 일단 다 탈당을 권유하거나 뭐 출당을 시키거나 이렇게 비례대표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지금 얘기한 거고 또 한 가지 뭐 얘기하고 싶은 게 그러면 비례대표 출당이 말이 되냐 하는데 비례대표는 탈당을 본인이 해야 비례대표 의원직이 없어집니다. 그렇죠. 배지가 날아가는 탈당은 거고. 본인이 안 하겠죠. 그래서 네. 출당 조치가 할 수 있는 게 출당 조치밖에 없는 거고요. 고등학교로 치면 자퇴냐 퇴학이냐 이건데 그거죠. 퇴학을 시켜야죠. 퇴학시켜야 되는데 자퇴 안 한다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언론에서는 그렇게 부각이 됐던데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여러 가지 이제 소명 이런 것들이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뭐 라디오 가서 얘기하는 의원들도 있고 뭐 다른 데 얘기하는 의원들이 있는데 일단 조치는 저는 선제 공격은 잘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으로 있을 국민의힘 전당대 끝나면 당 대표가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이거 같거든요. 네. 지금 감사원에 지금 엉뚱한 데 넣어놨는데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할지 하고 민주당 여당의 어떤 그 길하고 비슷하게는 해야 될 것 같으니까 네. 상당히 이게 핑퐁으로 일단 스매싱 한 개 날렸다 그렇게 보입니다. 정무적으로 네. 좋은 공격이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천 변호사? 모든 당이 마찬가지예요. 공천하고 나서 선거 과정에서 막말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다음에 의원들이 뭐 개인 치부 이런 거 당이 어떻게 막습니까? 못 막아요. 뭐 다 일일이 선거 뭐 300개 쫓아다니면서 감시할 거야? 안 돼요. 문제는 문제가 생겼을 때 얼마나 빨리 과감하게 확 정리하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난 총선 때 미래통합당에서 차명진 의원이 뭐 세월호 관련 발언한 거 네. 그걸 지도부 어떻게 막아? 못 막지. 이러면 나온 말을 빨리 과감하게 정리하는 게 중요한 거라고. 사고를. 근데 그러면서 보면 저는 송영길 대표가 잘했다고 봅니다. 네. 뭐 일각에서는 야 뭐 출당 뭐 해봐야 뭐 강제로 쫓아내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받아준다고 하는데라고 비판을 하긴 하는데 탈당하라고 할 그러니까 수는 없는 거잖아. 예를 들면 지금 어쨌든 이게 수사기관에서 기소가 됐는데가 아니라 국가기관에서 조사만 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 12명의 의원들 중에서 일부 억울하다고 하는 제가 봐도 몇 명은 되게 억울할 것 같은 애 그냥 몇 기사 명 보면 봐도 네. 경중이 다르긴 해 보이더라고요. 그런 사람 말이 네. 맞을 수도 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판단이 안 되는 상황에서 일단 나가시고 네. 알아서 거기서 죽이든 밥이든 한다면 살아 돌아오면 받아주겠다라고 하는 송영길 대표의 얘기는 저는 잘했다고 본 거고 민주당의 송영길 대표가 되면서 예전에 달라진 거죠. 민주당이 그동안 비판을 많이 받았던 거 권력을 잡아서 취했다. 권력에 문제가 있어도 정다 정리를 안 한다. 잘못한 것처럼 사과를 안 한다. 이 비판이 계속 있었잖아요. 근데 조국 전 장관 회고록 어쨌든 사과. 뭐 그 사과가 미흡하네 만에 해도 어쨌든 사과. 그다음에 이번에도 일단 정리를 한 거기 때문에 그 점 자체는 저는 뭐 높이 평가하는 거고. 그러니까 나중에 누가 살아 돌아오고 누가 못 살아 돌아올지는 봐야 돼요. 대충 감은 와. 어떻게 될지 사건을 보면. 알 것 같아요. 문제는 국민의힘이죠. 국민의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요? 내가 당대표라면 되면 난 그냥 국민 권익 갈 것 같아요. 권익위로 그냥 가뿐하게. 가서 뭐 30명 걸리면 30명 자르면 되지 뭘. 편하네요. 이준석 대표가 좀 될 것 같으니까 그 얘기해 주세요. 이준석 대표 네. 무조건 되고 제가 네. 지지난부터 그랬잖아요. 그 선거 끝난 거고. 저도요. 되고. 사실은 뭐 이런 말씀 드리기 좀 다른데 근데 방송이 이제 녹화 네. 방송 있어요. 네. 토요일 날 방송되는데 네. 된 걸로 해서 방송해 버렸어요. 잘했어요. 혹시 안 되면 아니 대체 안 어느 되면- 방송국이 그런 짓을 그냥 합니까? 시사 방송이긴 한데 앞글자만 알려줘. M이에요, K예요, J예요. 온데 오 방송인데. 오. 근데 이제 그거를 뭐 만약에 근데 예를 들어서 근데 걸방이지 뭐 안 되면은. 안 되면 그 방송 못 내요. 왜냐하면 결방, 뭐 지금 안 되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그만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김준호 변호사 어떻게 봅니까? 아니, 송영길 대표 되게 잘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 두세 명 억울하니까 빼고 나머지 뭐 하고 이러면 그러니까 법률가가 하는 짓이고 물론 이제 송 대표도 저거지만 자기 변호사인가? 변호사지만 정무적으로 되게 잘한 것 같아요. 12명.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을 더 몰아붙이기 위해서는 스스로한테 더 박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광역의원부터 전수조사 한 번 더 맡기는 강공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광역위원 그러면 장난 아니게 많이 나올 거거든요. 근데 그리고 의원은 정말 감당 못할 걸요. 서울 경기의 90% 의원이 민주당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민주당이 나오거든요. 시작하면 없어. 이거 서울에 해서 내년 국민의힘 없어. 지방선거에서 이거 문제되는 애들 다 날리겠다. 야, 그건 이 너무 정도 세다. 강공해야 돼요. 지금 민주당은 뭐 할 건데? 되게 좋은 팀이 줬어.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한테.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저까 던지는 거지. 왜? 지금 그 얼마 이- 없거든 어차피. 항상 하면 이렇게 던져야 돼요. 지금 방송 듣고 있는 지자체장들이 지금 놀래가지고 어차피 야 그 김준우란 양반 번호 좀 갖고 와봐. 이게 핑퐁이잖아요. 한 명 때렸단 말이에요. 똑같이 받아치면서 자기를 때려야 돼. 이게 이런 거 같은 거. 국민이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준석 대표 얘기해 주세요. 지방의 의원은 진짜 세죠. 아, 그건 민주당 너무 많아서. 심지어 아니 지방의- 기초까지는 못하는데 기초 너무 기초는 많아. 너무 아니, 많고 광역만 대상이 가잖아. 너무 많아서 그 서울 행정력 경기하면. 낭비일 수도 있고 근데 이 광역 쪽에서 중앙에 뜻이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나는 여기서 내가 대장으로 잘 살란다 하시는 분들은 100명 다 지방 토호들이 많이 했을 거예요. 지방 저는 건설사와 뭐 손영길 이런 대표는 아까 셋 다 지금 굉장히 합격점 이상 줬는데 저도 뭐 너무너무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쉬운 부분 한 가지는 뭐냐면 그 전이었던 분들 이를테면 뭐 이해찬 대표 같은 경우 이번에 권익위 명단에는 있었는데 결과가 안 나왔다든가 그다음 또 하나는 이 모든 사실은 책임을 져야 될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도 굉장히 미심쩍은 상황이에요 지금 사실은 다주택자였는데 집을 남동생한테 팔았는데 최근에 그 집을 여동생이 또 샀어요. 같은 집이 지금 가족 사이에서 돌아가고 있는 건데 남편이 사실 살고 있어. 나 몰랐는데 그거. 정치쇼 MC가 하여튼 좀 팔로우 좀 하세요 기사들. 그렇구나. 그래서 지금 이게 이 법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거 문제될 소지가 상당히 있다. 한 집을 다주택자였던 전 국토부 장관 집을 남동생이 샀다가 여동생이 또 샀다가 차명이 지금 그 집에는 차명으로 남편이 살고 있어요. 이제 문제가 될. 근데 그 이제 김현미 전 장관은 뭐 국회는 아니니까 이제 빠졌던 상황인데 뭐 지금 말한 것처럼 문제가 있다면 저는 다 밝혀야 근데 된다. 이런 이런 게 분들 있죠. 사실 사실 한 번에 밝혔으면 더 좋지 않았어요. 정치적으로는 지금 보면 제일 이제 문제로 보이는 그리고 언론에 보도된 사람 임종성 의원. 네, 임종성 의원. 네? 임종석 말고 임종성. 성. 네, 이름 비슷합니다. 임종성. 뭐 김한정 의원 뭐 이렇게 두 얘기하자. 분이 업무상 제일 비밀 좀 의원. 혐의가. 본인들은 뭐 억울하다고 하는. 특히 김한정 의원은 뭐 강하게 아니라고 하는. 자기 어쨌든. 무혐의 나왔었다고 네, 얘기했어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국민들이 봤을 때는 이해찬 대표하고 김현미 전 장관을 더 거물이지 임종성, 임종석인가 뭐 이런단 말이에요. 맞아요. 사실은 현역 배치긴 지명도는 하지만 많이 떨어지죠. 지명도고 그러면은 정치적인 어떤 효과나 이런 거는 이해찬 전 대표나 김현미 전 장관이 훨씬 크죠. 이 파급력이. 그렇다면 저는 만약 그 두 분한테도 만약에 그런 것들이 있다면 같이 저 출장 조치까지 하는 게 이왕 할 거면 그렇습니다. 그런 그냥 100점이 될 생겼어요. 텐데라는 네. 생각은 해봤습니다. 어쨌든 지금 중요한 건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 국민의힘 네가 그냥 받아야 되고 물론 아주 좋게 해석하면 이런 건 있을 수 있어. 김기현 그러니까 뭐 아직 뇌피셜입니다. 김기현 원내대표 입장에서 보면 지금 차기 지도부가 내일 선출되잖아요. 네. 그럼 제 일성이 이 문제거든. 이거 하겠죠. 이거의 해결을 이게 차기 1번이죠. 대표의 공으로 넘기는 게 음흠. 며칠 욕을 먹더니 낫긴 나요. 원래 차기 대표 와서 우리 과감하게 다 합니다. 씨. 국민 권익 가고 뭐 특검 다 해서 문제 있으면 다 정리할 거야. 이게 국민의힘 좀 바뀌었는데라고 차기 지도부 들어오면 이게 낫거든요. 그래서 아마 차기 저 지도부에 전공으로 좀 전공이라 좀 그런데 공으로 좀 넘기고자 하는 의도도 있긴 있었을 거예요. 김기현 원내대표 머릿속에는. 왜냐하면 본인도 판사 출신인데 이게 감소원 대상 안 되는 거 모르겠습니까? 그러게요. 그래서 아마 저는 저 차기 당대표가 나오면 첫 번째 일이게. 네, 첫 번째 일이 이거고 얼마 전에 보니까 이준석 후보 인터뷰 보면 뭐 국민권익이 못 갈 이유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한번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마 국민권익 그냥 갈 것 같아요. 그대로 갈 가는 게 거는 맞죠? 그래요. 많이 나올까요? 네, 그건 내가 모르죠. 많이 그걸 어떻게 합니까? 많이 근데 나올 어떻게 거로. 느낌상. 느낌상 난 모르지. 많은 네. 분이 한두 분 있지 않을까? 많은 분이. 제 많은 예상으로는 비율은 더 높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절대 숫자는 작지. 숫자는 왜냐면 작을 수밖에 의원 자체가 없죠. 작으니까. 백- 근데 백두 명이니까. 비율은 예를 들어서 뭐 9명이다 그러면 비율은 더 민주당보다 많은 작아도 거죠. 비율로 뭐 많은 거잖아요. 그리고 네, 저는 예를 들면. 예언자처럼 말해도 저도 그 생각했거든요. 저도 이렇게 생각해요. 그냥 뭐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는 것들이 좀 있는 게 죄송하지만 있는데 거물급이 나올 것 같아요. 한 명이 거물급. 어마어마한 게 하나 나올 지금도 몇몇
그런 데도 의원들 있잖아요. 부산에 거물들이 부산에 나오는. 계신 분이라든가 뭐 그런 엄청난 분이 불이 한 번 나는 것 같다는 그런 또 느낌 들어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생각도 지금 아까 우리 TH 김께서 얘기한 차기 어떤 그 당 대표 및 또 지도부를 위해서 요걸 잘 거리를 남겨놨다라고 또 볼 수도 있을 텐데 그랬다면 내일 그리고 다음 주에는 반드시 아주 빠르게 신속하게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근데 만약에 내일 당대표 되는데 저희는 감사원 감사를 끝까지 관철시키겠습니다. 띠리리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월요일 가만 안 있을 거야 내가 그냥. 그럼 내일 월요일 날 또 가만 안 있지. 그렇진 않을 것 같은데. 예. 또 친정부 방송 소리 한번 듣지 뭐 또 그러면. 그러면 그렇게 가만히 있는 친정부 거지. 방송 소리 들어도 돼요? 막 그런 상황이라면. 그건 정말 아니, 악수라고 먹어야지. 생각합니다. 정말 악수죠. 자, 알겠습니다. 다음 아이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준우 변호사님. 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관련해서도 선고가 있었습니다.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조국 전 장관 아들 인턴을 이제 본인이 대표로 있던 법무법인에서 인턴 활동을 했다는 확인서를 써준 거 가지고 재판을 두 가지를 받고 있는데 하나는 이제 써준 거 자체가 어떤 업무 방해죄에 해당한다라는 건 이제 이미 재판이 한번 진행이 됐고요. 이제 어제 새로 나온 것은 이제 선거 과정에서 이게 허위가 아니었다, 이 실제 인턴 활동을 했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고 이게 이제 거짓이니까 허위 사실 공표가 아니냐라는 혐의로 이제 기소가 된 건데요. 벌금 80만 원이 나왔고 아시다시피 공직선거법상 후보가 벌금 100만 원 이상이 내야 당선 무효이기 때문에 네. 일단 의원 배지는 뭐 살아 있는 것 같습니다. 80, 90 뭐 이런 숫자 많이 그렇죠. 보이죠. 80 이죠. 정치인들 관련해가지고는. 예. 자, 근데 여기서 이 뭐 벌금의 액수는 이제 넘어가고 그렇죠. 중요한 거는 내용만 보면 조국 전 법무장관의 아들 인턴 활동은 허위다라고. 근데 이거는 얘기 사실은 같은 거잖아요. 지금 다른 재판하고 뭐 좀 복사 재판이에요. 음. 실제로 지금 유죄 받았던 집행유예 선고 받았던 재판 2심에 가 있는데 네. 그 사건이 유죄냐 무죄냐에 따라서 그걸 갖고 또 얘기를 했기 때문에 똑같이 판단을 한 걸로 보입니다. 재판부 역시 정경심 교수 재판했던 곳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 인턴 활동을 하지 않았는데 했다고 적었고 그것을 방송에 가서 허위사실 공표했다. 이게 지금 핵심이거든요. 네. 저는 두 가지 정도를 좀 지적을 하고 싶어요. 첫 번째 가장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이 사건이 기소가 될 때도 상당히 좀 문제가 됐었거든요. 마지막 날 기소가 됐어요. 6개월 이제 공소시효 마지막 날 기소할 때 이 수사팀 입장에서는 이거 어차피 똑같은 거 재판하고 있는데 이거 네. 기소하는 게 맞냐? 왜 안 맞냐 하면 그러면 재판 받는 사람이 다른데 방송을 누가 묻는데 저 유죄예요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똑같은 일이거든요. 이 건을 굳이 두 군데 가서 재판 이래 따지면 뭐 변론 활동하는 것도 다 이게 공직선거법에 걸 수가 있습니다. 변호 저기 어디고 재판 과정 가서 피고인이 됐는데 저는 아무 죄 없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말할 때마다 거짓말했네. 위반 그러니까 그건 좀 불합리한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결국은 마지막 날 검찰 상위에서 기소하라고 기소했던 부분이고 과연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첫 번째 의문이고 두 번째는 일단 뭐 그 1심 재판대로 그대로 한 것 같은데 아직까지 정확해진 건 아니지만 봤다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한 거는 뭐냐면 확실하게 인턴을 했지 않았다. 요게 쟁점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시간이 꽤 지났기 때문에 증거들을 다 제출을 못했던 것 같은데 과연 이게 기소를 할 거리가 되느냐 생각이 들어요. 모든 것을 다 정확하게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문화상으로는.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는 이건 도덕적인 부분을 굳이 법적인 부분을 데리고 와가지고 좀 기소를 해가지고 유죄까지 끌어낸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TH님 어떻게 봅니까? 본인의 공천 실패를 인정하지 않으시려는 전 열린민주당 공관위원회 어떤 같으면 날카로운 비평이죠. 공관위원 저는 나왔습니다. 공천 공관위원. 실패 제 공천 실패가 아닙니다. 난 공천 잘했는데 검찰이 무리한 기소. 그 얘기를 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그 후에 지금 방송했던 거예요. 아니 뭐 어쨌든 공천 후에. 아니 예. 응원글도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럼 검증 실패네요. 그러면. 믿을 건 박준희밖에 없다 이런 의원들도 있습니다. 예. 근데 뭐 이건 의미 없는 재판이죠 사실. 그럼 다른 건 어떻습니까? 지금 혐의가 그게 딴 중요한 걸로 거. 거기다 연결된 거니까.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이제 공직선거법 관련된 거고 그다음에 업무 방해 혐의가 있잖아요. 왜냐면 어차피 지금 상태로 배진 떨어지는 거거든요. 왜냐면은 근데 지금 항소심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1심에 앞서 말씀드렸던 똑같이 허위 인턴 발행한 게 업무방해가
집행유예가 나와서 그러니까 집행유예는 실형이라고 그러거든요. 8개월의 집행유예 2년이에요. 네, 징역 그러니까 8개월의 집행유예. 그거 확정되면 배지 떨어지는 거라고요. 2년. 그러니까 이게 공직선거법이 벌금 80만이 나왔고 뭐 100만이 나왔고 이건 상관없죠. 별로 의미가 없는 거죠. 그거 항소심이 어차피 먼저 끝날 거고 선거법은 그거 따라서 연동되게 돼 있으니까. 영향을 줍니까? 영향 안 줄 수는 없을 것 아니 같은데. 사실관계가 똑같잖아요 기본적으로. 같은 거예요. 네, 똑같으니까 허위 인턴 사실을 발급했다. 그러니까 업무방해. 그런데 발급 안 했다고 했다. 그러니까 공직선거 허위사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항소심 판결 나오면 상당히 위험해질 수 있다. 항소심 판결에 만약에 1심 판결이 그냥 굳어지면 사실관계 유죄가 바로 배지 굳어지면 날아가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거를 막아 유죄면은 이거를 업무방해를 벌금을 해주기는 좀 쉽지 않을 테니 집유가 그대로 유지되고 그러면은 배지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완전 김준일 부재가 변호사 나오지 어떻게 않으면.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 제가 볼 때는 그 조국 장관 아들이 이 최영욱 변호사 당시 변호사 법무법인에서 인턴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그러니까 판결문 보면 음. 판결문 보면 저도 좀 오래돼서 그 당시 보면 왔다 갔다 한 건 맞아요. 근데 왔다 갔다 한 건 맞는데 그거를 주 2회 뭐 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했는데 그러니까 아예 안 한 것도 아닌데 이걸 왜 허위라고 얘기하고 뭐 하냐. 이걸 이제 인턴 활동으로 봐줄 거냐 말 거냐. 뭐 이제 문제인 그런 거죠. 문제가 좀 하나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그 저기 그래서 떨어졌어요. 그 로스쿨 입시를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이런 작은 로펌 혹은 큰 로펌에서 대학생이 인턴해도 그렇게 큰 입시에 영향을 안 미칩니다, 여러분. 근데 학부모님들. 어쨌든 경험상.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양형인자에 좀 감안될 수 있는 여지가 좀 남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실질적인 이거 이득이 적었다. 없다. 보세요. 이 저 변호사? 얘기들이 조국 전 장관 딸 조미씨 표창장 위조 때부터 항상 뭐 조 전 장관을 응원한 쪽 하는 얘기 이게 무슨 입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뭐 어쩌고 저쩌고 아니, 그러니까 많이 조민 씨는 들어봅시다. 합격이라도 됐잖아. 여기 떨어졌잖아. 그러니까 그건 자기가 잘못한 거지. 딴 거 어떻게 떨어졌겠지. 어쨌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보세요. 입학사정관 입장에서 보면 서류가 10개 들어왔어. 야, 그럼 뭐 아무것도 아니고 왜 이런 거 내냐 이럴 수는 있지만 그걸 준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학부모잖아요. 네. 저도 학부모였어요. 뭐라도 긁어오죠. 뭐라도 들고 이게 도움될 거라고 생각하는 가는 거지. 도움 안 될 걸 뻔히 하는데 왜 부탁하고 왜 그 난리를 치냐고. 이건 분명히 가면 우리 애한테 플러스 1점으로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고의가 있는 거죠. 이것도 문자 메시지 보면 정경심 교수한테 최강욱 당시 변호사가 이거 대학원에 입시에 잘 될 겁니다. 물론 뭐 덕담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게 대학원 입시에 그래도 조금이라도 플러스 0.000.1이라도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고 한 거잖아요. 그럼 뭐 업무방해 고의가 있는 거지. 만약 허위가 맞다고 하면 그러니 결과적으로 떨어졌습니다. 당시에 서류가 다른 게 많은데 이게 무슨 도움 됐겠어요. 그 논리는 맞는 그래서 논리는 제가 아니에요, 계속 저는. 드리는 말 이렇게 분분한 걸 왜 기소를 했냐는 거예요. 계속 제가 그럼 분분하면 기소 안 해요 그러면? 아니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그러면 주관적인 판단일 수 한번 있다는 봅시다. 거죠. 이거 정의를 인터넷으로 세우기 볼지 안 위해서 볼지를. 기소를 했다고. 최강욱이 만약 최강욱이 아니라면 판결문 안 기소했을까요? 한번 제가 질문 드리고 싶어요. 최강욱이 아니라면 기소했겠습니까? 기소 안 해요 그럼? 저도 기소합니까? 기소 안 해요? 아니 아니, 검찰 다 이렇게 많이 한단 자, 말이에요.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말씀을 상당히 정치적으로 무게가 이게 실려 있다. 도덕적인 거 하고 법적인 걸 해야 되는데 그냥 만약에 이거를 도덕적인 거지만 앞으로 법적으로 세우려 것 같으면 앞으로 다 그럼 하세요. 앞으로 인턴을 7분 23초 정도 인턴 했다고 정확하게 다 기재를 하든가 그렇게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저는 제 경험은 방송국 인턴을 한번 가지고 좀 지를 답답합니다, 살아왔어요. 이게. 또 물론 한참 지난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작년에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했지. 저도 지금까지 인턴 활동 이 확인서를 많이 끊어줬어요. 저 역시요. 도장 많이 찍어줬습니다. 네. 당연히 제 도장 아니죠. 회사 도장이죠. 제가 어떻게 찍어줬나 봤더니 그래도 그 친구들은 짧으면 2달, 최소한 몇 달 이상을 매일 방송국에 나오긴 나와요. 매일 출근을 하긴 해요. 나와서 방송 현장을 보고 그다음 뭐 팀 회의까지는 안 오지만 어쨌든 참관하고 뭐 가끔씩 제가 시키는 것도 있고 이런 식으로 활동을 정기적으로 하긴 하거든요. 근데 그러면 그런 딱 기준이- 그것만 정확하게 적어줘야 된다는 거. 지금 이 판례대로라면 약간이라도 그 사실관계와 다르게 적으면 허위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써먹으면 업무방해가 된다는 거잖아요. 좋습니다. 막 그런 것들을 기준을 세우기 위해서 기소를 했다면 앞으로 우리나라 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꾸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는 최강욱이기 때문에 현 정부의 실세고 이 사람 건드리면 검찰이 유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되지 않을 수 없거든요. 제가 찾아보니까 부산지방법원에도 인턴을 했더라고 2010 몇 년에. 그 조국 전 장관 아들이. 예, 아니요. 그 인턴십 운영했는데 네. 다 10시간 끊어줬어요. 10시간 안 했다는 거에 제가 뭘 걸겠습니다.
10시간 하지 알겠어요. 않았을 겁니다. 우리 집 인턴 10시간 하는 사람 있습니까? 한 2, 3분 해도 10시간 적어주고 다 그래 적잖아요. 그래 그게 잘했다는 건 전 절대 아니에요. 그 도덕적인 부분하고 법적인 부분을 구별을 해주는 게 검찰의 역할이 아닌가 저희는 얘기가 알겠습니다. 몇 분 안 남았으니까 짧게 다른 얘기 물어보고 가겠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지금 제일 뜨거운 논란은 사실은 이걸 대통령의 권한인 사면이냐 가석방이냐 이게 사실 뜨겁긴 한데 사람들이 별로 신경 안 쓰는 혐의 중에서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5천만 원의 약식으로 기소가 됐어요. 약식이 있고 정식 재판이 있는데 통상은 구공판이라 그래요. 재판을 거는 거죠. 뭐 징역이 나오거나 아니면 혐의를 부인하거나. 근데 혐의를 인정하거나 벌금이 가능하는 경우는 이 구약식을 하기도 하거든요. 약식 기소 사안인지 좀 애매한데 약식 기소를 지금 했어요. 어쨌든 약식 기소가 벌금을 지금, 내리겠다는 뜻이에요. 초범이니까. 검찰에서는. 보통 요 정도면 아니, 근데 얼마 초범이면 전에 약식됩니까? 배우 누구도 저 하정우 씨. 하정우 씨도 초범이잖아요. 네, 저 벌금 선고받은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구약식? 초범이니까. 나 5천 저는 근데 5천만 원짜리 약식 기사는 처음 봤어요. 왜 그랬어요? 구약식은 100 정도요. 300, 500. 아 그리고 원래 이게 재산에 비례해요? 그렇진 않을 것 아니야 같아요. 임금 체불 사건은 다 그거는 인정한 뭐 경우에는 그 몇 배 이래가지고 임금 체불된 액수 그런 몇 배 사건 이런 건 당연히 있는데 그렇지. 그냥 이거는 법정 상한형이긴 하더래요 벌금에. 근데 하여튼 뭐 재밌었습니다. 전 이 액수 근데 자체가. 그럼 박주현 변호사님 일단 약식으로 들어갔는데 재판 과정에서 정식으로 이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본인이 불복을 해야 됩니다. 나 이거 무죄인데 제대로 아니면 해봅시다 이러면은 돈 좀 깎아주세요. 둘 중에 하나죠. 돈 좀 깎아주세요. 난 무죄인데. 라고 했을 때는 정식 재판으로 가는 수가 요거 받고 일주일이거든요. 일주일 이내에 약식 명령이 받고 일주일 이내에 정식 재판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 케이스가 더 있죠. 그럼. 뭐죠? 법원이. 법원이. 판사가 보기에 야 이상하다. 이게 무슨 약식이냐. 속된 말로 판사가 봤을 때 이거 제대로 해봐야 된다. 예를 들면 누가 여기 있었냐면 강정호 선수가 네. 단순 음주운전자냐 저 바꿔치기. 바꿔치기. 어허. 다시 강정호 선수가 당시에 그냥 제가 운전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음주 처벌 받았으면 그냥 구약식 벌금하고 끝났을 거예요. 근데 범인 바꿔치기가 있잖아. 죄질이 그렇죠. 안 좋잖아. 그런데 그걸 또 음주 절과인데 또 약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법원이 이거 봐라. 이러고 정식 재판을 돌린 거거든요. 그래서 집유를 때려버려 집유가 된다고요. 그래서 미국 못 간 거예요. 그냥 벌금이었으면 미국 갔죠. 선수가 메이저를 하고 판결이었네. 있었죠. 그 판결이. 네? 예. 뼈 아픈 판결이었어. 네, 강정호 그러니까 선수 입장에서는. 처음에 강정호 선수가 제가 음주운전자 맞습니다. 죽을 죄 졌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뭐 이랬으면은 그냥 벌금 내고 끝났을 건데 근데 뭐 바꿔치기하고 하다가 검찰에서는 변호사가 일을 잘한 거죠. 구약식 됐으니까. 근데 법원에 안 통한 거죠. 그렇게 된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론적으로는 그럴 수는 있는데 이건 안 법원에서- 그럴 것 같은데. 법원에서 그냥? 그러지 이거면 않아요. 5천 내겠죠. 법원이 그런 삼성한테 그런 법은 없어요. 자 짧게 이 그 광고 듣고 난 다음에 물어볼 거긴 한데 사실 그 오히려 그 당이나 법무부 장관조차도 국민들 공감대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이 사면과 가석방 관련된 건데 이거 어차피 세 분 다 여러분 너무 시간이 많이 가니까 김준우 변호사님한테만 의견을 광고 듣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이제 기사특공대 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관련해서 우리 김준우 변호사의 의견 듣고 끝내겠습니다. 송영길 대표가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 제가 볼 때 민주당 지도부와 삼성의 공감대만 높아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렇게 정리를 네, 한다. 이해할 수 없고 그래서 이럴 때 보면 역시 민주당은 보수 정당이구나 이런 생각이 일단 들고요. 네, 그래서 별로 적절치 않다. 일단 사면은 절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 근데 이제 뭐 현실적인 고민하겠죠. 그것 때문에 이제 가석방 쪽으로 가닥을 잡는 것 같고 왜냐하면 재판이 하나 더 남아 있는데 그러니까요. 사면 주고 또 사면 줄 거예요. 삼성바이오로직스 그거는 이제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런 운영의 묘를 고민하겠죠. 아마 저는 예전부터 얘기했는데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도 형집행정지 만 70이 넘으면 가능하거든요. 예전부터 여러 번 박근혜 대통령 올해 만 70이었기 때문에 이제 가능해질 수도 있다. 아마 그런 적으로 정무적으로 푸는 것까지 제가 뭐라고 하진 않겠지만 정말 국민 공감대 계속 얘기했는데 국민 공감대 진짜 있냐? 저는 약간 물음표가 크게 붙습니다. 야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세 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